39번 한번 볼까요? 이거 홉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약간 좀 문과 친구들 좀 더 유리한 지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홉스에 따르면 사람은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가 아니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뭐에도 불구하고 본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자, 일단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공부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라는 이제 국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로지 자기만 보존하려 하는 거야. 자기만 보호하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만 보호할 줄 안다. 생각해보면 자기를 보호할 줄 알면 그만큼 타인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치? 자기를 왜 보호하려 하겠어? 자기가 소중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럼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다. 그래서 이 글의 이제 포인트가 첫 문장에 사실상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상태, 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뭐하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고 절대로 타인을 위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유일한 곳, 도덕성과 도덕적 자유가 어플리케이션. 진짜 밖에 계속 빵빵거리는데 저런 사람들도 보세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거야. 자기만 생각하죠. 자, 유일한 곳, 도덕성과 도덕적 자유가 뭔가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잠깐만. 왜 저래? 씨. 이제 문 닫고 왔습니다. 자, 도덕성과 도덕적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유일한 곳은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주권, 즉 국가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overeign power, sovereign 주권을 가진이에요. 어려운 단어고 주권이라는 건 국가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여긴 상태거든요. 자연 상태였죠, 아까. 여긴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도덕성이 나타나는 곳은 뭐야? 국가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국가가 있어야 도덕성도 나타난다. 국가가 없으면 이기적이다. 도덕성도 없다. 여기서 홉스의 이론을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홉스는 뭘 설명할까? 여기 스테이트는 상태야. 자연 상태를 as 뭐로써 설명할까? 상황으로서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의 사람의 삶은 그냥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그냥 숄트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홉스는 자연 상태를 굉장히 인간의 이기심이 그득그득한 상태라고 본 거죠.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사람들이 제너럴 파워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 권력 말하자면 국가에 그게 없어. 그들을 모두 통제시켜줄 국가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들은 그냥 전쟁 상태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 상태가 자연 상태예요. 네, 더 스테이트 오브 네이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심지어 똑같은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 나와. 바꿔 말하면 홉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홉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죠? 인간은 not social, 사회적이지 못해. 정치적이지도 못해. 어떤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홉스의 이론이었죠? 그런 홉스가 뭐라고 믿냐면 여기도 파워가 없다면, 그러니까 국가가 없다면, 파워랑 국가는 계속 동의어예요. 국가가 없으면 인간은 자연 상태 인간은 안티소셜하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다. 근데 합리적인 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베이스도 오늘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뭐에 기반해서 합리적이야? 이기심에 기반해서 합리적. 이기심에 기반해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돼야 돼?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로 봤다? 이기적인 상태로 봤다. 국가가 없는 상태를 뭐로 봤다? 도덕성이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봤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생활과 윤리 공부한 친구들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아닌 친구들은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볼게요. 게다가 이 사회, 국가로 봅니다. 국가는 자연 현상이 아니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국가는 자연 현상이 아니잖아. 그치? 산이 있고 들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원래부터 사람들끼리 만든 게 국가인 거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적 힘도 없을 거야. 국가에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자연적 힘도 없어. 맞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렇다는 건 국가는 뭔가가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해되죠? 국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인간을 bring together 한데 묶는 그것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데 묶어버리는 그 원동력은 as a society 사회로 그게 바로 뭐다? 뭐가 아니다? 상호 애정이 아니다. 뭐에 따르면? 홉스에 따르면 이렇게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홉스가 궁금한 건 자연 상태에선 인간이 이기적이지 라는 거는 지금까지 홉스가 얘기한 거고, 이제 홉스의 관심사는 이거야. 오케이, 인간이 이기적인데 그럼 결국에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필요하네. 근데 그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이게 궁금했던 거야 홉스가. 그럼 알겠어, 그 국가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돼? 상호 애정으로는 형성이 안 돼. 자, 이 말 뭘까요? 뭐냐면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니란 얘기는 애초에 사람들이, 홉스가 자연 상태 가정한 거 보세요. 사람들은 애초에 뭐야? 소셜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호 간의 애정도 없겠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상호 간의 애정이 없을 거야. 자연 상태부터 이기적이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상황에서 상호 간의 애정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국가도 이기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줄 읽어봅시다. 오히려 강조 구문 여기 mutual fear of man's present and future, 인간의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상호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assemble 한데 모았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원인, 오케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common drive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원인이 결국에는 아주 흔한 원동력이었던 거야. 사람들 사이에, 자연 상태에서는. 기가 막힌 글이죠. 이거 잘 이해됩니까? 봐봐. 다시 정리해줄게요, 선생님이.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지? 이기적인 상태지. A도 이기적이고 B도 이기적이고 C도 이기적이고 D도 이기적이고 Z도 이기적일 거야. 자, 그럼 이런 이기적인 상태에서 계속 인간이 있으면 아까 뭐라 했어? 전쟁 상태라 했잖아.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지. 왜?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그럼 당연히 처음에야 계속 싸우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이거 무섭다. 야,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싸우고 죽어나가는데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살기 싫으면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국가잖아. 그러니까 국가는 이 두려움에 기반해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인간이 애초부터 이타적이었으면 애정으로 형성이 됐겠지. 애정으로 국가가 형성이 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홉스 입장은 인간은 철저히 뼛속부터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이기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폭력적인 그게 두려워서 그걸 통제하려고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제목 읽어볼게요. 왜 도덕성은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도덕적이려면 왜 국가가 있어야 돼? 홉스의 관점 보여준 거죠.